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94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42일 차분. 오늘은 205 페이지 성공은 당신 것 205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네.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사업을 하며 전혀 행복하지 않고 우울했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흥미를 잃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잘 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친구나 가족은 그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다들 그를 부럽게 여기기만 했습니다. 그는 고급 승용차, 호화로운 교회 주택, 멋진 직함 등 세상에서 가질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연수입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훌륭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며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좋은 게 다 있어도 내면에서의, 그쵸? 내면에서의 그 근원적인 어릴 때 그 기억, 사건, 거기서 3살 이전에 잘못된 해석으로 된 기억이 재맥락이 되지 않으면 암만 돈을 벌고 뭐를 하고 해도 어 편안함, 행복한 걸 못 느끼는 거죠. 어제도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저녁에 누군가 호출이 돼 가지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밤에. 딱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왔는데 "피곤하시죠?" 하는데 참 잠이 오는데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이 오는데 그래도 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어제 잘 간 거예요. 갔는데 의식 지도를 쫙 읽어 드렸더니 뭐 밑에도 있긴 있지만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평화로움과 저 위에 계시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자꾸자꾸 하면 할수록 인제 밑에 있는 게 화도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야 이거 어쨌든 그래서 같이 함께 인제 듣기로 인제 엄청 너무너무 바쁘고 돈도 잘 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화가 자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화가 자꾸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인제 어릴 때 게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는 잘 벌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벌어요. 아니라 그랬죠. 그 외부에서 저것 때문에 이래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이상해요.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면에서는 그걸 경험하기로 되어 있었고 분노를 경험하려고 하고 돈이 없음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면에서 올라온 거지 외부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이 아니다라는 거.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원인과 결과는 몸과 마음에서 결정되어 있는 여기서 하고 있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면에서 인제 끊임없이 이렇게 어 나를 보는 거 강한. 어제도 인제 큰 세미나가 있어서 그래도 좀 몇백 명이 모였죠. 갔는데 그래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을 내면의 파워를 작동시키는 그룹이기 때문에 내면의 파워가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외부에 있는 저 밖을 보고 하는 거와 내면을 작동시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그냥 하는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고급 승용차나 교외 주택, 호화로운 교외 주택, 멋진 직함 이러는 거 수십억 원, 연수입이 수십억 원이면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수입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아직 1 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월 수입이. 네. 월 수입이 1 억이면 10 억이 돼야 되는데 수십억 원 수십억 원이면 그렇네요. 1 억이 넘는 수준이 수십억 원이네요. 그죠. 수십억 원이면 아유 한 달에 1 억이 넘는 그런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버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며 회의에 빠진다는 거죠. 그거는 외부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돈이 많이 있어도 내 내면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고요. 끊임없이 죽어서도 또 올라오고요. 이거는 어차피 해결을 하고 가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나의 숙제, 인생에 태어나서 해야 될 숙제를 가져오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취미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집에 작은 작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께는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요. 저는 인형의 집 만드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자기 아이들에게 인형의 집을 만들어 줬고 조카들과 사촌들에게도 만들어 줬습니다. 인형의 집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럴 생각은 전혀 못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는 전혀 돈이 안 됐을 겁니다. 그냥 재미로 지금 작업 중인 작품 하나를 골라 수익성 있을 만한 가격을 뽑아서 가격표를 붙이고 받아주겠다는 가게에 보내보면 어떨까요? 장난감 가게에서는 고만고만한 물건들이 넘쳐나서 보이지도 않고 묻혀버릴 테니까 장난감 가게들은 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철물점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형의 집을 전시해 놓고 계단 디딤 바닥을 판매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인형의 집에 조그만 계단이 있었습니다. 인형의 집은 즉시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것은 전시용으로만 놓아두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 가 작업 일부를 위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작업장에 맡겨 다양한 부품을 전동 톱으로 잘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 부품을 모아 조립해 줄 사람도 따로 두어야 했습니다. 어느샌가 그는 인형의 집 사업을 하고 있었고 만드는 족족 다 팔려나갔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최고로 근사한 인형의 집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가 만든 인형의 집은 사랑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으며 진기하고 마음을 끌어당겨서 아이들이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가슴에 환희를 주고 싶다는 자기 말에 바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슴에 환희를 준다. 이것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보편적 원칙입니다. 보편적 원칙인지를 검증하는 방법 한 가지는 그것이 가슴에 호소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머리에만 호소한다면 그것이 거둘 성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수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대한 성공은 사람들 삶을 바꾸어 놓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형의 집을 만들면서 가슴에 호소하는 일을 가슴에 호소한지를 보는 거죠. 가슴. 가슴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슴은 이 심장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라고 표현하는 건 의식의 장 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경험하는 것. 삶에서 경험하면서 '아.' 하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아.' 하는 거. 그 느낌들 그게 인제 가슴으로 표현하는데 진짜 봤을 때 내가 가슴에 호소해서 만들어졌다면 정말 진실로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즐겁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도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으면 가슴에서 얘기하는 호소력 있는 보편적인 호소력. 보편적인 건 뭐예요? 예, 그들의 가슴에 뭔가 느낌이 있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느낌이 적어요? 없어요? 잘. 그쵸? 느낌이 작아요? 그 느낌이 작다고 얘기하니까 요번에 깨달음식 글에서는 노래를 해 주시는데 전에보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쵸? 소리잖아요. 느낌이 엄청 달라져요. 그 얘기한다는 게 잊어버려요. 느낌이 엄청 달라지셨어요. 굉장히 느낌이 달라진 거를
느껴지는 거예요. 차분해지시면서 뭔가 느낌이 이렇게 더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달라져요. 호소력 있는 어떤 그 내면의 느낌으로 오는 거, 감동으로 오는 거, 예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머리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성공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인제 재밌고 쉽고 저절로 된다는 말이 그냥 어제도 저녁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요새 느껴지는 게 뭐냐면 피부면 피부, 건강이면 건강,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상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 가능한데 자신감도 있어지고 막 그래요. 어제는 인제 이 의식지도 여기 박지영 님 의식지도 있네요. 그쵸. 우리 반짝방에 있는 빨주노초 반환보 있잖아요. 저는 저 보라색에 있어요. 근데 주황색도 좀 있긴 하네요. 근데 보라색에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를 너무 예뻐한대요. 자기는 남편이 너무 싫대요. 남편이 자기를 예뻐하는데 나는 남편이 싫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딱 보면 원리가 알아지잖아요. '아 아버지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게 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관계는 어떠냐?" 인제를 물어봤더니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어릴 때 뭔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화나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라고 인제 그래도 뭔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아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자기는 이혼하고 싶다는 거죠. 남편은 자기를 예뻐하는데 좋아하는데 나는 남편이 싫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막 거꾸로 되고 잘못 해석된 것 때문에 세상이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너무 무기력증으로 쭉 빠져서 하고 있는데 인제 반응이 없는 별로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거기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어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얘기를 자꾸 인제 그러니까 가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고 가슴으로 얘기를 했더니 음 오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더 오히려 저절로 가슴으로 얘기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내가 얘기한 게 이러면 어떡하나?' 하고 머리로도 생각은 하죠. 생각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는 진짜 상담을 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가슴으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더 저절로 쉽게 빨리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사건들 이거를 잘못 해석된 거를 다시 재맥락하는 거. 재맥락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리더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리더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뭐 같이 밥 먹자고 하셔 가지고 예 저녁에 만났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저는 좋은 거야. 하나가 된 듯한 뭔가 있잖아요. 약간 뭐 에너지가 쪼금 무거운 분들 뭐 이렇게 있기는 무거운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더라고요. 예. 네 '잘 되겠다.' 예 그 느낌이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하라. 하려는 일을 스스로 즐기고 있는가. 저는 그러니까 가슴으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가? 이제 재밌어서 즐기면서 하는 건가? 근데 그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어제도 인제 어제 강의를 잘 듣지는 못했는데 인제 처음 어제 토요일 날 서울에 대구에 일이 있어서 제가 서울을 못 갔는데 어제 수업을 하시면서 인제 화요일 날 신제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제품을 딱 쓰시면서 "이게 뭐로 보여?"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로 보여?" 그러셨어요.
TRME, 그죠? T, R, M, E, TRME. 이게 모르고요. 그래서, 그렇지, 저게 제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 사업으로 해야 되나? 순간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맞지? 아, 맞아. 사랑인데 또 그새 또 까먹고. 그래, 제품은 아니고 사업이야. 이렇게 사업의 그 위에 이걸 사랑으로 본다면,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본다면, 이게 사랑으로 봐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전에 그렇게 사랑으로 안 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살 이전의 사건, 두려움을 재맥락하고 또 재맥락하고 그러면서 진짜 사랑으로 봐지니까 좀 편안한 거예요, 제품도. 뭐, 먹을 사람들, 뭐, 응? 다 이제 연락이 오고, 그죠? 예약이 막 되고, 이 제품으로 사람들 만나도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랑으로, 아, 이 사람들이 뭔가 그냥 잘못 알고 있어서 고통스러울 텐데.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어서, 아,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사랑으로 쳐다봤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어 가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뭔가 선생님은 사람들이 보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마음이 바뀌는데 내가 봤을 때는 빨리빨리 이 사람들이 빨리라는 건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해줬을 때도 끌려옴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이제 내가 이 3살 때 쇼크, 기억, 과거의 신념, 믿음. 내가 모든 것들은 지금 믿는 것에서 세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모든 믿는 거. 그 믿음이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다는 잘못되었던 걸 재맥락하는 게 굉장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삶에 엄청나게 중요하더라. 반드시 드러난다. 반드시 경험한다. 그때 믿었던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진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걸 꼭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괜찮은 일이다. 도구를 12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꿈이 있어요. 내가 꿈을 꿔야 되죠.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12가지를 선생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이 도구를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에 통과할 수 있는 그 기준이 12가지가 있거든요. 요번에 책자에다가 적어 두셨잖아요. 추가로 해서. 거기에 합당한지 보시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누구랑 점심을 먹으면서 미팅을 할 거거든요. 그 책자를 가져가야 되겠네요. 이걸 책자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 책자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에 관련돼서 아마 이렇게 그 또 사업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딱 맞는 일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가지 항목, 도구를 선택할 때. 그죠? 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3단계입니다. 알아내라. 하려는 일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필요한 일인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그게 필요한 일인가? 라는 거예요. 하려는 일이 세상에 정말로 도움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도움되는 것인지. 되죠. 도움되는 것인지. 세상에 엄청 도움되는 거.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엄청. 의식 공부를 하고 의식 공부를 안내하는 것도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거. 저는 요새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너무 웃긴 게 막 얘기하니까 자기도 아직 돈도 입금 아직 안 했는데 남편 들었으면 좋겠다. 둘째가 고3인데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들었으면 좋겠다. 큰애도 들었으면 좋겠다. 막 하니까 이제 초대하신 분이 이제 본인부터 일단 결정해라. 막 뭐 결정도 안 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요새는 보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애가 셋인 거예요. 셋 있는 분도 또 이렇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아이들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엄마가 바뀌면 그 아이들까지 다 바뀔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지만. 그래서 이게 의식이 엄마가 바뀌면 아이들 한 가정이 바뀌는 거고 그 가정만 바뀌나요? 그 주변 사람들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세상에 도움되는 일인 거죠. 그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니 뭐 무슨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하냐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야." 제가 전도하는 뭐 제가 전도하고 있나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화요일 날 오실 건데 아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그분이 제가 뭔 근거 가지고 전도를 하는지. 웃겨 가지고 그렇게 그런가? 나는 뭐 뭔 근거를 가지고 전도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분이 힘들어함을 덜어 주고 싶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세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그쵸. 씩 놔두면 아프겠던데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네. 빨리 병을 죽는 날은 정해져 있다지만 죽는 날 전에 아파서 골골골골골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제일 크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길게 아프다 한 생 끝나는 거와 건강하게 있다가 한 생 끝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또 아파 가지고 가져가면 또 다음에도 연결이 되잖아요, 질병도. 질병도 해결해야지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병은 전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큰 병이 오는 거 있잖아요. 전의 업비.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정말로 도움되는 것입니까? 2 단계가 중요한 것은 몸담으려는 일이 본인이나 특별한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거나 개인적 선호를 너무 반영한 일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담으려는 일이 본인이나 특별한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호를 너무 반영한 일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거. 진짜 그걸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요새 미팅이 되게 많아요. 많죠. 예. 어제도 세미나 끝나고 나서 뭐 식사하는 것까지 하면은 뭐 미팅 그것도 만남이니까 세 타임? 예. 되게 미팅이 많은데 그 미리 얘기 안 하시면 그걸 이렇게 제대로 못 챙겨 드리는 거예요. 미리 또 막 기똥차게 미리 착착착착 연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새. 전에 그러지 않으셨던 분이 또 있어요. 근데 요새 아주 빠른 동작으로 미팅 약속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은 약속이 없으면은 이제 선약을 또 먼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얘기해 주시면 재밌어요. 즐겁거든요. 재밌긴 해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세상에 파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샐러드 드레싱이 누군가에게는 최고급 요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호기심에 한두 번 그 식당에 들어올 대중에게서 많은 공감을 얻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 가게는 주로 관광객 상대로 하게 되고 지역 주민에게는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깜찍하거나 독특하거나 남달라 보이겠다는 주인 생각만 만족시킬 뿐 특정한 필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샐러드 드레싱이 최고급 요리이기는 하지만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중적이진 않다.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가?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지를 봐야 된다. 나에게만 국한돼서 내가 좋아서 어제는 어제 내가 웃겨 가지고 있잖아. 아니 어제 인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식당을 저기다 이 식당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당을 저쪽에 이제 해 놓은 거예요. 해 놨는데 뭐 늦게 가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미팅이 이제 선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약 막 늦어 가지고 거길 갔다가 끝나서 오는데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늦게 도착을 하잖아요. 늦게 도착을 하니까 그럼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올 수 있는 그 주변의 식당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누군가가 그 집 고기가 또 먹고 싶었던 거야. 전에 갔었던 거거든 갔거든요. 그 집 고기 말고도 근처에 이 종로 쪽에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맛있는 게 있는데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군가 그쪽에 고기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갔는데 제가 있는 곳과 거기 식당하고 거리가 있는데도 막히는 시간인 거예요. 늦게 가는 거야. 벌써 다 구워 가지고 뭐 나눠 놓긴 했지만 금방 먹을 때와 식어서 먹는 거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감사는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배려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집 고기가 꽂힌 거예요. 그쪽으로 정해 놔서 '아니 왜 이렇게 멀리 저렇게 정해 놨지?' 하면서 끝나고 저까지 넘어가는데 시간 걸리고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아이고 뭐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뭐 다 먹고 커피숍으로 옮겨가서 그쪽으로 가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전체적인 거에서 어떻게 편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누군가는 그 집 고기에 꽂힌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에 꽂힌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그런 일이 뭔가 사소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도 재밌고 모든 게 그냥 다 재밌고 즐겁게 봐지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배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하루도 되게 재밌고 즐겁게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일요일이죠. 30 분이 지났네요. 제가 5월 12 일부터 22 일까지 회사에서 여행을 가요. 뉴질랜드 갔다가 시드니를 가는데 뉴질랜드가 4 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새벽 한국에 6 시면 거기는 오전 10 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동할 그런 시간인데 한번 생방송으로 한번 하는 걸 좀 해 보겠습니다. 오전이라서 전에 런던 때는 한 3 일은 괜찮았는데 그 뒤에는 쪼끔 이렇게 밤에는 집중되는 게 쪼금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별로 맑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비행기 타는 시간 빼고는 한번 실시간으로 그냥 휴대폰 가지고 이 컴퓨터는 움직이려니까 핫스팟 가지고 안 되고 틈틈이 한번 생중계로 한번 이 책을 들고 가서 한번 해 보는 거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또 가족들과도 그렇고 내가 불편한 게 없는지 내가 화가 나고 있는지 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투사 저 사람들이 이랬어가 아니라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내 마음에서 그 평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게 있다면 얼른 '왜 그런지?' 각성하고 알아차리면서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신년 발표하고 요새 신년 발표가 어마어마하게 20 번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도 빨리빨리 그걸 또 해결을 또 해 주시는 저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